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올해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신수련이었어요. 정신수련을 하기 위한 방법이 진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저희 두 사람이 요즘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뭐니 해도 마음을 비우는 데는 좀 단순한 작업? 그리고 환경을 정돈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원래 정리정돈을 진짜 잘 못하고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시인을 만나고 집안에서의 역할 분담, 깔끔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도에 맞는 환경, 진짜 나를 위한 환경이 뭔지를 이제 집안에서 고려를 처음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거든요. 정신 수련이라고 하면은 뭐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 뭔지 고민하는 거, 나에게 맞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작업들이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보통 혼자 하는 일들이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든 싱크대 물때를 제거한다고 하든 꽤나 긴 시간 동안 혼자 이제 집중을 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좀 깨끗해지는 마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가 올해 5월에 부모가 되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새해부터 집을 계속 단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저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한번 청소 특집으로 거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청소 특집, 깨끗한 공간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진짜요?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특히나 제가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살거나 할 때 더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실직고. 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대학생이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 이 매트리스랑 뭐 책상 이런 것들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매트리스 커버를 깔고 이불을 깔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매트리스 커버가 굳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서 매트리스 커버를 안 썼었어요. 근데 제 룸메이트가 미국인 친구였는데 더럽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네, 매트리스 커버를 왜 안 쓰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제서야 내가 생각을 못했다. 근데 부모님이랑 살던 시절이 좀 길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빨래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화장실 원래 늘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저희는 또 독립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두 사람만의 청결의 기준, 정돈됐다는 것의 기준 그런 것들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과거에 강단은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볼 땐 저희 두 사람이 집안일을 할 때 역할 분담이 꽤나 균등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네, 완전히 달라진 강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의 청소 라이프를 천천히 공유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사는 집 플러스 고양이 둘과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청소를 다 경험하다 보니까 또 나에게 맞는 청소가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네, 나의 청소 취향. 네.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냥 어떤 청소를 하면은 훨씬 더 집중해서 잘하고 싶어지고 어떤 거는 진짜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루는? 그러면은 잘 되는 청소는 뭐고 미루는 건 뭐예요, 강단은? 화장실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은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강단 청소 잘합니다, 화장실. 네. 디테일을 좀 보려고 하고 여기에 때가 있다 하면은 엄청 신경 쓰이고 엄청 자주 하는 건 아닌데 한번 시작하면은 좀 장인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집념이 막 생기고 근데 또 빨래 개는 거는 너무 하기 싫어. 그렇죠. 저도 싫습니다. 네. 빨래가 건조기에서 나오면은 저희가 막 산처럼 쌓아두고 살았던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강단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했죠. 내가 앞으로 책임지겠다. 빨래 개는 거. 대신에 빨래를 돌리는 거를 강단이 책임져라. 빨래통이 100% 뭐 혹은 120% 찰 때까지 빨래를 안 돌리는 게 아니라 한 80% 정도만 차면 무조건 돌려라. 네. 왜냐면 이게 빨래가 너무 많아서 개기가 싫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돌려라. 그럼 내가 다 개겠다 하고 또 역할을 나눴더니 또 문제가 해결이 됐죠. 거의 한 5년을 겪었던 문제라서 좀 그게 잘 해결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마음을 먹고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간별로 저희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뭐 진짜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를 해보고 새로 시도해봤는데 너무 좋았던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강단과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정리정돈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집에 먼지는 좀 쌓일 수 있어도 물건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방은 치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 물건 정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그리고 청소하면서 좋았던 용품들도 몇 개 추천하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화장실? 화장실 자신 있다 하셨으니까. 네. 화장실은 일단 중요한 게 습기 관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아, 진짜 이렇게 알게 행운하다.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타일이나 바닥이나 생기는 물기를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기가 너무 많으면은 습기로 남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귀찮을 수 있지만 샤워할 때마다 여기저기 물기를 없애주는 거.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약간 슬렁슬렁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제가 뒤이어 몰래 들어가서 물기를 제거하고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싫어했어요, 강단이. 그러니까 이게 청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조심해야 하는 게, 네.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야 돼. 근데 내 최선과 이제 강단의 최선이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청소가 진짜 그래요. 이 레벨이 달라요. 그쵸. 기준이 진짜 다르기 때문에 역으로 소신이 뭐가 좀 약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떠오른 게 이런 노트북 스크린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안 닦잖아요. 제 노트북을 열면 하얗죠, 그러니까 화면이.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 네, 있어가지고. 터치 스크린도 아닌데 너무 눌러놔가지고. 제가 또 그런 습관이 있어요. 화면을 계속 손으로 만지는 네.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철저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보이면은 안경 닦기로 막 열심히 닦고. 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강단도 이제 화장실에 물기가 안 보였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다세대 주택에 살았고 아파트에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할 때에도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좀 구옥 주택이나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외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결로가 잘 생기고 습기 관리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만 주로 살아왔다 보니까 그 습기에 좀 더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도 정말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서 습기 관리가 더 까다로운 화장실입니다. 저희는 습기를 제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스키지 같은 것들을 뭐 다이소나 쿠팡 같은 데서 구매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는 쓰리잘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쓰리잘비가 완전히 대기업이더라고요. 뭐 어딜 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 쓰는 기준 대기업. 아이템인 것 같은데 비슷한 형태면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기 제거만 할 수 있는, 좀 가볍고, 그리고 허리 굽혀서 하면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걸 수 있는 형태로만 나와 있으면은 뭐 다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날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해주는 게 맞아요. 가장 진짜 중요한 거라. 근데 사용성이 일단 좋아야 한다. 네. 근데 쓰리잘비 기본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길이가 벽을 하기에도 편하고 바닥을 하기도 편하고 원할 때 천장을 사실 하기도 편해요. 그렇죠. 네, 길이가 딱 적당해서 좋기도 하고 제품성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말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샤워가 끝나면 무조건 샤워한 사람이 습기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 창이 있냐 없냐도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 화장실에는 꽤나 큰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는 동안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놔요. 한겨울에도. 네. 그래야 이제 온도 관리가 되면서 습기가 덜 생기고 이미 생긴 습기도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 습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는 물건이 땅에 안 닿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땅에 계속 닿는 물건들이 청소용품이나 욕실 슬리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 제품 다 꽤나 장기간 같은 자리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계속 물때가 생기고 머리카락도 엄청 껴있어요. 그쵸. 먼지도 끼고 곰팡이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든 청소용품을 그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티스캔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엄청 크고 강력한 흡착판으로 타일이나 유리 같은 곳에 부착할 수 있는 바구니거든요. 플라스틱 바구니. 근데 저는 이렇게 강한 흡착판은 처음 봤어요. 진짜 잘 안 떨어져서 심지어 좀 커다란 티스캔을 사면 거기에 저희가 청소할 때 쓰는 락스랑 하수구 막히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그 뚫어 있잖아요. 그게 꽤 무겁잖아요. 세제처럼 생겨서 뚱뚱한 병인데 그거를 2개를 넣어도 맞아요. 끄떡 없더라고요. 과장 좀 보태면 제가 올라가도 그 진짜 과장이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게 최대 하중이 3kg인가? 근데 그 이상 버티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리고 실내화 같은 경우도 매번 거기에 걸어놓진 않지만 그 실내화 거리 있잖아요. 수건거리처럼 생긴 건데 이제 바닥 쪽에 설치를 해서 실내화를 거치할 수 있게 그럼 물이 아래로 빠지게끔 그런 식으로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아무리 습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물때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락스로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저도 이거는 이제 소신에게 배웠는데 붓으로 락스를 조금씩 묻혀가지고 닦고 좀 시간이 흐르도록 둔 다음에 이제 차가운 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기 전에는 저희 타일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바닥 타일이.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돌이킬 수 없는 변색?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곰팡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그 화장실의 바닥 타일이 살짝 오돌토돌해서 틈이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매끈한 타일이 아니라서 그 사이로 그냥 먼지가 계속 끼나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재를 좀 잘못 선택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어이구 붓으로 칠해보니까 그게 싹 다 걷어나면서 새 타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라는 게 하면 된다. 아, 맞아. 뭔가 더러운 게 있다? 새 걸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락스가 사실 정말 기피하는 청소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몸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락스의 세정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면서도 사용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중에 나오는 청소 세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거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꽂히면은 막 유튜브에서 노하우를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본 게 락스가 이제 폐에 안 좋은데 분사를 해서 공기 중에 흩뿌려져서 그거를 들숨으로 마시면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붓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환기를 시키면서 바르면 공기 중에 덜 날리잖아요. 그게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묻혀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세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하면은 또 이게 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고 이거는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할 때는 락스로 벽과 바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랑 세면대 물때 관리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변기가 참 곳곳에 때가 잘 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자주 해주냐가 좀 핵심인 것 같고 뭐 칫솔이나 이런 걸로. 근데 그때 세정제를 저는 주로 바르시자를 사용합니다. 그 바르시자가 분무 형태로 나오는 비누, 네. 그러니까 정말 발에 칙칙 뿌려서 발을 씻기 쉽게 나온 그런 세정제인데 네. 세면대도 씻고 뭐 변기도 씻고 그 귀곰 좋은 제품 추천해주는 유튜버이시죠. 그 귀곰님이 그 바르시자로 청소하는 노하우를 공유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바르시자가 피부를 원래 씻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먼지 제거에 엄청 탁월하대요. 그래서 세면대 같은 데 생긴 물때 제거에 좋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베란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베란다가 작게 2개가 있는데요. 한 곳을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넣고 그리고 자질구레한 수납
수납을 같이 하면서 그 한켠에 고양이 화장실을 둔 그런 조그만한 베란다가 있고, 나머지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실로 쓰면서도 공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수납함을 놔가지고 또 자질구레한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뒀어요. 처음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2년 가까이는 그냥 리빙박스 안에 물건을 잘 구분해가지고 쌓아두고 살았는데, 이번에 집을 싹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을 늘리는 거였거든요. 특히 잘 안 쓰는 전자기기들, 이불, 침구류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저희 집에 그럴 만한 곳이 베란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수납 공간을 좀 짱짱하게 마련하기 위해 요것도 국민템 같아요. 스피드랙을 치수에 맞춰서 구매해가지고 두 베란다에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작은 집에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일단 높게 수납할 수 있는 책장이 됐든 스피드랙이 됐든 구비하는 게 진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천장까지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피드랙은 정말 여러 차례 구매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처음이지만 식당을 할 때도 너무 요긴하게 썼고, 예전 집에서도 아일랜드 수납장 대신에 저희가 스피드랙을 썼을 정도로 엄청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스피드랙의 장점이 가로, 세로, 깊이의 선택지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 수납할 물건에 맞춰서 선반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가 가구 배달받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스피드랙은 또 조립 제품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의 수납 가구를 배달로 받을 수 있다. 근데 가격도 합리적인데 오래 쓸 수 있다. 너무 좋은 선택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피드랙으로 또 한번 시도해본 게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어요. 저희는 살짝 팔랑팔랑거리는 방수 재질의 분리수거 바구니 3개를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너무 그게 빨리 차고, 가장 큰 문제는 박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스들은 잘 안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종이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면 그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데 큰 박스들은 그냥 계속 옆에 세워두게 되고 막 그래서 뒤로 넘어가고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그 문제를 스피드랙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원래는 스피드랙을 설치할 때 가장 하단에 선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장처럼 바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바닥 대신에 가장 아래 선반을 좀 높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래 생긴 그 빈 공간에 저희가 원래 쓰던 재활용 바구니를 3개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좀 얕은 높이의 선반을 하나 더 만든 거죠. 한 높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게.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면 사실 수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잘 안 쓰는 물건을 넣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높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빈 박스가 생기면 그 박스를 바로바로 펼쳐서 끼워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널브러지는 박스들도 없고, 박스를 일부러 접어야 할 일도 없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바구니 3개에는 플라스틱, 비닐, 유리와 캔 이렇게 넣어놓고 그 위에 종이를 이제 쌓아서 버리는 날에는 이렇게 싹 꺼내가지고 한 번에 버릴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위에 한 1m 이상은 공간이 남아요. 천장까지. 거기에 선반을 더 이제 높이에 맞춰서 추가를 해가지고 수납함을 넣어서 여분의 주방용품, 고양이 모래나 사료, 간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정리정돈 할 때 또 진짜 중요한 게 자주 쓰는 물건이 뭔지 알아야 하고 또 그 물건들을 바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배치해 놓는 거, 그리고 잘 안 쓰는 것들은 이제 맨 위에 잘 정리해 놔서 올려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도 좀 미리 생각을 해두고 정리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높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에 있는 수납함을 꺼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수납함에는 평소에 잘 안 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꺼낼 것 같은 리필 용품이라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넣어놓고, 아래에는 좀 자주 쓰는 종량제 봉투, 그리고 수세미, 여분 이런 걸 넣어놓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정리정돈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있는데 그 저만의 또 정리정돈의 단계가 있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뭐 오늘 내가 여기를 정리한다 하고 장소를 정해요. 뭐 책상 위를 정리한다. 지금은 책상 위에 온갖 물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럼 그 물건들을 일단 자리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자리를 정한다는 게 세세하게 자리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정해줘야 돼요.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분류를 할 때에는 용도, 이 물건을 사용하는 장소, 그리고 사용 빈도를 딱 고려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할 순 없나요? 이 세 가지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치는 내가 언제 쓰지? 뭔가를 고칠 때 쓰지 하는 용도가 있고, 이거 내가 보통 쓸 때 어디서 쓰지? 근데 이건 아무 데서나 쓰지. 필요한 데가 항상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 얼마나 자주 쓰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물건 하나를 보면서 큼직큼직하게 어디에 가져다 놓을지만 정해요. 먼저. 의약품은 의약품들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그리고 뭐 고양이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고양이 물건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용도와 쓰는 장소, 빈도를 고려하면서 제 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 제 자리에 가야 돼요. 공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거죠. 가서 막 갖다 놓은 물건들을 그제서야 거기서 정리를 하면서 이거 진짜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고민하고, 안 쓸 거면 저는 과감히 버립니다. 그래서 쓸 물건들만 남겨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갈 만큼만 정리를 해요. 그게 제가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입니다. 뻔한가요? 아니, 지금은 좀 잘 버리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뭐 괜찮은 건데, 이거 언젠가는 쓸 텐데, 뭔가 이런 마음으로 잘 못 버렸는데,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추억이 담긴 물건 있잖아요. 그 쓰임이나 사용성과 상관없이 그냥 애정이 있어서 못 버리는 물건은 좀 논외인 것 같고요. 그냥 미련절절해서 못 버리는 거는 저는 이거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썼나? 6개월 이내에 썼나? 그걸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없으면 대체품이 없나? 그런 고민도 하고요. 그러니까 컵 같은 것도 물론 뭐 다다익선이라고 할 순 있지만 결국에는 알고 있어요. 손이 자주 가는 컵은 정해져 있다는 걸. 그럼 다음으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주방 하면 저는 또 바로 떠오르는 게 이게 기름때와 물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주로 요리를 할 때 특히 이제 기름때와 물때를 얼마나 즉각 제거를 해주냐, 이게 또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대대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또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이번에 저희가 대청소를 하면서 엄청난 그 기름때를 제거해야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주방의 하부장 상판이 스텐이에요. 그래서 좀 방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텐 재질이 좋은 게 뭐 물때가 생기던 아니면은 기름때가 생기던 제거하기 쉽다는 건데 그걸 저희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미루게 된 거죠. 완전히. 게다가 지금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상판 위에 조리도구가 없게끔 커피포트나 원두 그라인더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자질구레한 전자제품들이 상판 위에 있었어서 더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닦아내려면 그 전자제품들을 다 드러내야 돼가지고 계속 미뤘는데, 이번에 그 기름때를 또 제거하면서 엄청 잘 쓴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언젠가 저희 엄마가 주셨던 것 같아요. 무균무때 주방용 제품이거든요. 주황 색깔 스프레이 분사형 기름때 제거 세제인데 얘가 진짜 좋더라고요. 기름때를 아주 잘 지워줘서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요리할 때 기름이 애초에 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프라이팬으로 뭔가 할 때 뚜껑을 덮는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이제 청소 로드가 많이 주는 것 같고, 저는 부엌 청소할 때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그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또 항상 음식물이 끼고 그거를 제때 정리 안 하면 막 냄새 나고, 특히 여름철에 초파리 끼고 막 이러는 이슈. 음식물 쓰레기 뭐 전용 그 락앤락 같은 데서 나오는 통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스텐통 하나에다가 넣고 이렇게 고무 뚜껑 같은 거 덮어서 쓰는데, 제가 좀만 더 부연을 하자면 이 스텐통이 저희가 감자탕집 가면은 뼈 넣는 통 있잖아요.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이 스텐 뼈통이거든요. 제가 스텐 뼈통이라고 검색을 해서 예전에 식당할 때 샀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할 때는 음식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크게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정말 그 하루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놓는 밀폐가 완전히 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고, 하나가 이 스텐 뼈통이었어요. 이게 사이즈별로 여러 개가 있어서 곳곳에 나가지고 음식을 할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뭐 야채 뿌리 아니면 시든 잎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거기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밀폐 음식물 쓰레기통에 옮겨놓는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시스템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도 그 스텐 뼈통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텐 뼈통이 좋은 게 일단 삭지 않고요. 그리고 엄청 저렴해요. 진짜 저렴하고, 그리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빨리 버리게 돼요. 맞아요. 쌓아놓지 않게 돼요. 그럼에도 이제 여름에는 밀폐가 되지 않으면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리콘 뚜껑을 씌웠습니다. 음식하고 난 다음에 그릇 위에다가 사이즈 상관없이 덮을 수 있는 실리콘 뚜껑들이 나오는데, 그게 따로 밀폐 장치가 없음에도 그 그릇에 딱 달라붙어서 밀폐가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 사용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스텐 뼈통 위에다가 얹어서 썼더니 딱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에 이제 계속 써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한 3일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놨다가 버리고 오면 그 스텐 뼈통이 삭지는 않지만 그 안에 살짝 물때도 끼고 음식물 때도 끼고 이러니까 설거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많이 더러워지더라고요. 네, 더러운 거 만지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뭘 씌우면 좋겠다 해서 많이들 배수구에 씌워서 쓰시는 그 거름망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그거를 이제 스텐 뼈통에 씌워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비닐은 안 쓰거든요. 바로바로 그래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비닐 대신에 배수구 거름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합 좋은 것 같아요. 스텐 뼈통, 배수구 거름망, 실리콘 뚜껑. 또 이번에 주방에 새롭게 설치한 것이 싱크대 근처에 수건거리를 단 거예요. 제가 집안을 정비할 때 이거 진짜 해결 가능한가? 하고 생각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완벽한 쓰레기통이라는 게 존재하나? 두 번째, 싱크대 주변에 있는 그 물기들, 세제통 아래, 수세미 근처, 젖은 고무장갑에 생기는 이 물때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완벽한 분리수거함이라는 게 있는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분리수거함 해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했던 그 싱크대 근처의 물기 문제를 수건거리로 해결을 했어요. 그 수건거리 중에 그 3M 스티커 같은 걸로 붙일 수 있는 무타공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집의 싱크대의 깊이에 딱 맞는 제품을 하나 주문해가지고 그거를 싱크대 너비에 딱 맞게 가로지르게끔 설치를 했어요. 중간에 아무 데나 설치한 건 아니고 제일 가쪽에, 제일 오른쪽이나 왼쪽에 설치를 했는데요. 설거지가 끝나면 수세미를 원래는 수전에 걸기도 하고 말리려고, 아니면은 뭐 자석으로 된 제품에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스텐 고리 집게가 있어요. 끝에는 집게인데 윗부분은 어딘가에 걸 수 있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걔를 수건거리에 항상 걸어놨다가 집게에 딱 찝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세미에 남아있던 물기들이 싱크대로 떨어져요. 그렇지. 그러면서 마르는 거죠. 근데 같은 방식으로 그 옆에 뭐 자주 쓰는 스펀지도 달아놓고, 그리고 남은 공간이 꽤 돼요. 왜냐면 싱크대 너비가 있으니까 수세미 2개를 걸어도 좀 남거든요. 거기에 다 쓴 고무장갑을 딱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깔끔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거실에서 주방을 딱 봤을 때 수세미가 안 보여요. 왜냐면 싱크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닥엔 닿지 않지만 싱크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주방이 깔끔해 보이고 물기도 안 생기고 잘 말라요. 왜냐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건데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천재인가? 진짜 천재 같다. 그래서 바로 따라했죠. 근데 너무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가를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고, 수세미 물때 생기면은 뭐 그때그때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방지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진짜 좋은 능력인 것 같고, 집에서 줄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줄자 들고 집을 돌아다니는데 네. 이 기술자분들은 항상 줄자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뭐 설비를 하시든 뭐 장을 하시든 전기를 하시든 다 줄자를 탁탁탁 하면서 돌아다니시잖아요. 그게 좀 습관처럼 배어 있으면은 항상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비가 뭐 30cm네? 30cm짜리 제품이 있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항상 뭔가 기성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아이디어 제품 많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수건거리 같은 경우도 진짜 무타공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잘 나오고 예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3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과연 해결 가능한가 하는. 그 중에 또 남은 하나가 쓰레기통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완벽한 쓰레기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쓰레기통을 쓰면서 진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20리터라고 해서 샀더니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쓰레기를 다 버렸는데 봉투가 꽉 안 차서 결국에는 종량제 봉투를 밖에 꺼내놓고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라거나 페달이 너무 쉽게 고장이 난다거나 맞아요. 밀폐가 안 돼서 냄새가 여름에 난다거나 초파리가 꼬인다거나 뭐 이런저런 제품을 다 써봤다고 생각했는데 성에 차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이것도 그 귀곰 선생님의 추천으로 사게 됐는데 매직캔 히포2 그 밀폐 쓰레기통을 쓰기 시작하면서 진짜 소신의 인생이 달라졌다.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저희가 쓰는 게 27리터짜리 용량이거든요. 근데 그 귀곰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27리터를 사서 꽉 채운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용 봉투가 있는 제품이라서 전용 봉투에 가득 찬 쓰레기를 꽉 묶어가지고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주 절묘하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량제 봉투를 낭비 없이 맞아요. 한 번에 채워서 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주방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설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요리를 보통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점심 저녁 만들고 이제 소신이 설거지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설거지가 딱 미루기 좋잖아요. 그냥 맞아요. 물에 담궈 놓고 내일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또 물에 담궈 놓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오, 위생에.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음식물을 그냥 물에 담가 놓고 뭐 기다리는 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때는 막 이틀, 3일 이렇게 가버리는 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식을 했으면 적든 많든 해버려야 다음에 음식하는 사람도 훨씬 더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식사 후에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게 된 것도 주방이 깨끗해지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방 상판에 있던 기름때를 제가 한번 이틀 정도 날 잡아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판에 있는 물건들 싹 정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싱크대에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수건거리 설치하고 이런 거 작업도 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걸 유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는 여기에 그릇을 쌓아놔서 싱크대에 물때 생기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이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저희가 강수팟에서 정말 많이 했고, 저희가 좀 살면서 지침으로 살아가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청소야말로 그 대표 주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한번 갖춰지니까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은 정말 설거지 미루지 않고 제깍제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니까 생각난 것 중에 저희는 그 카운터탑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한 식기세척기를 예전에 식당 할 때부터 썼던 걸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작다 보니까 큰 냄비나 이런 것들은 항상 손 설거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말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식기세척기가 상판 위에 하나 떡하니 있는데 그 옆에 식기 건조대를 놓는 건 너무 싫은 거죠. 공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진짜 애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케아에서 나온 니셸리드 드라이매트예요. 까만색인데 소재가 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살짝 방수가 돼요. 그래서 말릴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축축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바싹 잘 말라요. 그리고 그 매트가 살짝 천 같은 재질이라서 접어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쓸 때는 어딘가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저는 그 니셸리드 매트를 2개 사가지고 식기세척기 위에 놓고 큰 것들은 거기 올려놔서 말리고 있는데 진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저희 집에 또 고양이 선생님이 2분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털 관리가 또 중요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털이 특히나 많이 빠진 시즌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 것 같고 털도 털인데 모래들 맞아요. 네, 모래들이 고양이 화장실을 베란다에 둬도 거실까지 좀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제깍제깍 청소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모래로 뒤덮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란다에는 저희가 항상 작은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둬가지고 강단이 고양이 화장실 청소 담당인데 청소를 할 때마다 바닥을 쓸어주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또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습기, 가습기 관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가습기를 틀어야 하는 시즌이니까 근데 가습기가 참 물때가 생기기 좋잖아요. 한 번만 써도 분리해서 보면은 약간 핑크색 물때가 껴있는데 그거를 또 청소하기가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틈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솔 아주 작은 솔 같은 것도 사가지고 그걸로 틈새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한번 사용할 때마다 분리를 해서 꼭 말려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집을 좀 대대적으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이렇게 가열식 그런 가습기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뜨겁게 물을 끓이듯이 해서 증기를 만드는 그게 뜨거워가지고 위험할 일이 있다고 하는 글도 본 적은 있지만 세균 번식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리뷰도 봐가지고 혹시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네, 후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청소라는 게 각자의 좀 노하우가 있고 어디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아이템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오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따라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조 털로 된 먼지털이인데요. 이거는 그 여둘톡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사실 살짝 먼지에는 덜 민감해요. 먼지는 좀 있을 수도 있다. 물건 정리만 잘 된다면. 좀 이런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둔감했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아기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깐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나 높은 에어컨 위쪽 그리고 책장 위쪽 이런 데 쌓인 먼지들도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걸레질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고민이었는데 그때 그 여둘톡 진행자 2분이 추천해 주셨던 타조털로 된 먼지털이를 사왔어요. 근데 얘가 참 좋더라고요. 바닥 청소를 하기 전에 얘로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탁탁탁탁 털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쌓였던 작은 먼지들까지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환기시키면서 그 먼지털이를 싹 하고 바닥 청소를 하면 손에 닿지 않는 곳의 먼지들도 제거가 잘 돼서 요즘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 경우 먼지 관리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이게 책장 같은 곳에 책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먼지 껴 있으면 진짜 귀찮잖아요. 책 어느 세월에 빼가지고 이거 먼지 닦고 다시 마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책 놓고 이거 저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쉽게 해주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환기를 잘해야겠더라고요. 이게 먼지가 둥실둥실 막 떠다니는 게 보여가지고 오늘 좀 집안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나는 집안 청소도 집안 청소인데 내 컴퓨터 청소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그게 컴퓨터 스크린과 키보드도 있거든요.
지금 쓰시는 키보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틈새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온 것들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강단이 이쑤시개인가 뭘로 계속 그걸 네. 빼더라고요. 아니면은 저희 집에 치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치실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빠지더라고요. 치석뿐만 아니라 이제 키보드 정리까지 한 번에 하는. 그 플라스틱 치실. 네네. 치간 칫솔. 네. 그걸로 키보드 정리 싹 해주고 또 위에 한번 닦아주고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컴퓨터 하면 파일 정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파일을 엄청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그 막 배경화면에 네. 폴더 엄청 많은 그러니까 사람. 스크린샷 찍으면 안 지우는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스크린샷이 뭐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지워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두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싹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시간 만에 정리한 정도면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 다루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 딜리트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고 다 지워버린 거죠, 사실. 왜냐면은 뭐 지워서 문제될 건 딱히 없을 테니까. 네. 근데 저는 디지털 파일 청소야말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물건 버리기 원칙에 딱 맞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파일을 최근 3개월 안에 열어본 적 있나?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소중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아니면 다시는 안 열어볼 파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약간 기록은 영원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록은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성격 차이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했던 기록들 어차피 다시 열어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옛날에 내 습작들 다 떠나보냈습니다. 네. 후련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뭐 기억도 잘 안 나니까 보내줘야죠. 네. 오늘 집 청소부터 디지털 파일 청소 얘기 간단하게까지 쭉 나눠봤는데, 지금 저는 집을 쭉 둘러봤을 때 너무 만족감이 크거든요. 당장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인사를 하겠다고 찾아와도 부끄러울 게 없다.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 있어요. 전에는 누군가 집에 온다고 하면은 그때 대청소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누가 놀러 오니까 좋다, 그 덕분에 청소하네,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평소에 잘하자, 맞아요. 이런 게 좀 몸에 슬슬 배이는 것 같아서. 누가 언제 불시 방문을 해도 괜찮은 집.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히 내 생활 공간을 가꾸고 있다는 그 뿌듯함.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요즘 제 생활의 만족도가 덩달아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서 라기보다는 오늘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 평소에 물기 제거해야 되고, 평소에 환기해야 되고, 평소에 행주로 벽을 잘 닦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를 몰아서 하지 않고 평소에 나에게 필요한 행동을 꾸준히 하는 데서 왔던 만족감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평소에 잘 돌보고 있다. 내 공간을 얼마나 아끼면서 사느냐. 부엌이든 내 방이든 화장실이든 이미 짜여진 디자인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방향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더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또 쉽지 않은 고민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고민이라 좀 주저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이만큼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소팟은 96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배가 또 새로운 모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알고리즘 대청소예요. 오늘 또 긴 시간 청소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네,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네. 이름과 같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한번 싹 갈아엎어보는 2시간짜리 짧은 온라인 모임입니다. 이게 제가 기획을 했는데
그 작은 배에서 저희가 작년에 3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운영을 안 하는 실험을 했었잖아요. 일명 인스타그램 안 하면 정말 망할까? 프로젝트였는데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개인 계정도 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 전에 제가 제 개인 계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작은 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프로젝트도 했을 만큼 인스타그램을 좀 건강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문제의식이 큰 편인데 작은 배 계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걸로 또 여러 컨텐츠를 탐색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쩔 수 없이 출산과 육아거든요. 이제 코앞에 닥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몇 번 검색해보고 클릭해봤더니 작은 배의 콘텐츠 피드 알고리즘이 출산과 육아로 점철이 되었어요. 네, 작은 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네, 다양한 아기들의 약간 장기자랑 보는 듯한 느낌의 피드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우리 계정에서는 창작을 많이 합시다. 소비보다 창작을 더 많이 하고 나에 대해 돌아보고 표현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인스타그램을 소비하는 방식은 나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남을 보는 세계가 되어버렸고 내가 이렇게까지 육아 콘텐츠를 많이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몇 개 궁금했던 것뿐인데 진짜 알고리즘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새 완전히 그냥 점령당해버린 거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를 제 개인 계정을 사용하면서 몇 번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나를 잡아서 팔로우 목록도 싹 갈아엎고 저장해둔 것도 싹 갈아엎고 그리고 일부러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막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요즘 관심사에 맞는 계정들도 구독을 하고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조금 정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다시 해야겠다 작은 배 계정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거 작은 배 친구들이랑 강소파 듣는 분들이랑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임을 기획을 하게 됐죠. 이게 또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같이 하면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하지만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 대청소 모임은 1월 25일 일요일에 또 청소니까 아침에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만나는 걸로 제가 일정을 잡아봤어요. 관심을 갖고 계신 강소파 친구분들은 작은배.com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은배 방명록에 포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소신님, 강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듬뿍 한가득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고요마니 많이 많이 받으시라고 하신 거죠? 포님 너무 감사합니다. 포님도 새해 복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많이 받으세요. 포님은 왜 이름이 또 포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쌀국수 포인지 아니면 숫자 포인지 for you 할 때 포인지. 다음은 문굴님이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셨는데요. 2026 첫 강수팟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굴님 새해 첫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문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6년 떠오르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가 트렌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니까요. 트렌드 코리아 팟캐스트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제 감이에요. 뭔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제 감. 네, 팟캐스트 시대가 온다. 아자아자. 2026년도 열심히 해보는 걸로.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맞이 대청소 특집으로 깨끗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의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